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eVTOL 회사는 누구냐라고 하면 단연 이항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항은 중국 기업인데 나스닥에 19년 상장을 한 회사예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씩 보여드린 두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항 184 모델과 216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명명하는 법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야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184, 216의 이 첫 글자는 몇 명 탑승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죠. 184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탑승 가능하고 216은 두 명이 가능합니다. 그 요 8이라는 거는 프로펠러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총 프로펠러가 8개니까 8이고 요 4는 다리를 의미해요. 그 한 명이 탑승할 수 있는 4개의 다리와 8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기체가 184 모델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216 모델은 두 명이 탑승 가능한 16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항이 어떤 식으로 났는지 간단히 보시죠. 요게 2020년에 여의도에서 드론 택시 시범 운행을 할 때 이 항이 초대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작된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제 이륙을 시작을 하죠. 한강을 이렇게 나릅니다. 그냥 뭐 좀 큰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드론 택시 사업에 이 중국 기업이 초청됐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드론 택시, 이 드론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이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DJI가 만들어 놓은 이 드론 생태계, 관련 기업이 한 400여 개 되는데 이런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항도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죠. 관련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의도에서 뭐 2인용 드론 택시가 7분 동안 운행했다라고 하죠. 2020년 11월 10일인데 그 다음날 12일에 대구에 가서도 드론 택시 비행을 했습니다. 이항의 이 시가총액은 대략 현재 한 3빌리언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이 주가가 하루 만에 53%가 올라서 원래 한 40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60불이 됐어요. 제가 조금 더 영상을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 1월 요게 2021년 1월이거든요. 20불에서 40불을 갔는데 불과 또 하루 만에 50%가 올라가지고 3배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시면 2020년 뭐 9월 기준입니다. 아직 4분기 자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대략 1,800만 불 정도고 영업이익은 한 600만 불 정도 손실이 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이 판관비 등과 같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나쁜 상황인데 여기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GP 마진이라고 하죠. 이 매출에서 매출 제조 원가를 뺀 GP 마진이 무려 1,00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 마진율이 60%에 거의 달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매우 높은 거죠. 현재까지 이 이항이 납품한 비행기가 한 200여 대밖에 누적 안 되거든요. 규모 경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 GP 마진을 뽑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이익이나 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항 216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과 전 세계에서 대략 100기 정도 인도가 되었다라고 작년 4분기,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양산형 EV토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100대라는 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올해 1월 12일에 얘네들이 광저우에 있는 주하이라는 곳에서 관광용 드론 택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제 시연을 하면서부터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주하이에서 드론 관광용 드론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주행 거리가 뭐 35km밖에 안 되긴 하지만 관광용이니까 뭐 주변에 살짝 돌아주는 컨셉이라고 보면 충분히 뭐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실제 여기에 보면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기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날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2차 승자들이 불행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날개 중에서 뭐 3개, 4개가 작동을 멈춰도 착륙이 가능한 정도로 이때 이후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단순히 그러면 이 항은 여객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물류 배송도 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히고 있죠. 중국의 2위 택배 사업자가 징동 택배라고 하는 중통 택배와도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의 DHL 차이나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뭐 물류창고 이런 회사들과 다양하게 이 화물용 드론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의 스펙도 유인 항공기와 비슷합니다. 적재 용량은 200km고 주행 가능 거리는 뭐 35km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얘는 조종사도 필요 없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EV 톨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 화물 운송 시장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방 방제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216F라고 하는 모델인데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나게 됐을 경우 이 소방호스를 통해서 물을 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아무래도 좀 헬기는 부피도 좀 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그럴 때 이 216F라는 이 모델을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불을 끄느냐? 자, 이렇게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216F가 출동을 해가지고 창문을 깨면서 저렇게 파이어밤을 투입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파우더가 나오면서 불이 이렇게 꺼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물도 실어가지고 뭐 물 쏘기도 합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항이 216F 모델을 만들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이 중국의 이 정부 관계자가 소방 방제 시설을 위해서 216F와 같은 이러한 설비들이 상당히 유용할 거다라는 코멘트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항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업의 초기 단계고 이 경제성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정부에서 이런 식의 물량을 발주해 준다면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의 경쟁자들은 누가 있느냐? 뭐 대표적인 기업들만 꼽아보면 이 조비에이션이라는 이 기업과 릴리움, 볼로콥터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항이 상장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비교하면은 이 항보다 얘네들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뭐 높았죠. 하지만 아직은 뭐 비상장이고 본격적으로 양산형 제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자료는 좀 없는 편입니다. 자, 산업의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우버가 최근에 이 플라잉 택시 이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기자 기사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비 에비에이션의 자기의 이 드론 택시 사업을 매각을 했죠. 물론 이제 우버가 이거를 매각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장기간 투자가 소요되는데 우버가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 UAM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부분도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난감해진 게 현대차와 하나 같은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버가 만든 이 사업 컨소시엄을 통해서 플라잉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주장이 이제 손을 들고 난 못하겠소라고 선언한 셈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어렵게 됐죠. 물론 뭐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뭐 나가는 사업자가 있으면 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도 있겠죠. GM이 올해 2021년 CES에서 항공 모빌리티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이런 식의 디자인인데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구체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여기까지 보고 나면 계속해서 드는 궁금증이 야 배터리와 모터 기술이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짱 아닌가? 그럼 왜 테슬라는 이 사업을 안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죠. 테슬라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니네는 에어크래프트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앨런 머스크의 대답은 당시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배터리 기술이 자기가 볼 때 이 UAM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 기술은 한 5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단계를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UAM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향후 3, 4년 내에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UAM 시장에 테슬라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매기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질 것인지 한번 우리 지켜보시죠.